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 은이 드디어 45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은 선물이 59.89달러까지 치솟아서 또 다른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해서 계속 이 모멘텀을 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금과 은 투자하는 투자자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전체적인 저는 금과 은도 같이 보고 있지만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 글로벌 주식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지금 전체 자산 시장에서 이 변화는 엄청난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내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잘 짚어주고 있지 않죠. 왜냐, 금과 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자되지 않고, 그다음에 ETF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돼요. 금과 은이 많이 오르든 안 오르든 메이저 이런 언론사나 이런 메이저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은 안 하지만, 이거는 진짜 큰 흐름입니다. 우리가 AI에 집중하고 뭐 AI,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화가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게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 수익률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QQQ라고 해서 이게 나스닥백이에요. 나스닥백은 22% 올랐고요. S&P 500은 17%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은 있잖아요. 은 ETF라고 해서 SLV라고 해서 은 현물 ETF인데 이게 101% 올랐습니다. 그리고 GLD라고 해서 지금 이게 금 현물 ETF인데요. 이거는 60%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4%나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조용하게 급등하고 있었던 게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 S&P 500이나 뭐 나스닥백이나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2배, 3배, 4배까지, 이거 5배가 올랐네요. 지금 그 은이 5배 이상 올라버리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거를 뭐 금은 투자자 말고는 이걸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는 큰 변화인데, AI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올르던 게 이 전통 자산인 금과 은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뭔가 진짜 큰 흐름이에요. 이 존 버나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그래서 대서사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왜 너는 차이나 주식, 중국 주식을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 서사에 다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점점 패권이 넘어오고, 그 패권이 이제는 일극화에서 다극화로 넘어오고, 그 다극화에서 이제 금과 은이 각광을 받게 되고 달러가 좀 내려오고, 그런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제 유튜브 영상을 거의 뭐 5년 넘게 꾸준히 보신 분들 아니고서야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요, 진짜 뭔 개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 나가셔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코베이시 레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실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뭐냐, 현재 1980년과 2011년 최고치를 넘어섰고,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59달러도 넘어섰죠. 이제 60달러를 넘어서냐 마냐가 이게 진짜 다음 주에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AI 버블을 놓고 다투는 동안 이 귀금속, 금과 은은 다른 모든 자산 클래스를 무심코 압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은 항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금과 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진짜 큰 변화나 아니면은 큰 뭔가 위기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일종의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과 은이 왜 오를까, 존 버나드는 왜 여기를 강조를 할까, 이거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과 은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55달러 여기를 다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서, 55달러가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이 금속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혼란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급증, 이 법정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1980년도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급등은 부채 등급 하향 조정 플러스 글로벌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크게 올랐다. 그리고 2025년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AI 버블, 그다음에 양적 완화의 반전, 그다음에 부채의 정점, 이것 때문에 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칩 데이터 센터 수익률 곡선을 놓고 다투는 동안 금과 은은 마치 뭔가를 아는 듯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기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실체적이고 희귀하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현물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세상이 움츠러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버바랑 제가 골드바 여러분들 소유했으면 좋겠다. 소유도 그러니까 금과 은에 투자하면 소유도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실물도 그러니까 ETF도 하고 KRX도 하지만 실물도 좀 일정 비중 가져가셔라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를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다 금과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나중에 금과 은이 주목받게 되면은요, 이 실물 골드바랑 실버바도 아마도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차트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지금 M2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 이게 적용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예전 은 가격을 이 물가랑 그다음에 통화량이랑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요. 예전에 1980년도에 올라갔던 게 거의 뭐 $600 넘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면은요, 지금 은 가격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낮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저평가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뭐 진짜 $600까지도 미친 듯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마스터 빌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또 예측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한 $7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은 선물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72, 지금이 한 $59잖아요. 그러니까 72라고 하면은 한 $13 이상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지금 패턴이 있고요. 많은 힘을 모았다. 이 삼각수렴이냐 가지고 어센드 뭐 트라이앵글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을 해서 여기서 터지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환율도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환율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참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은 상승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은은 여러분들 금이랑 다르게 한 번 오르면은요, 이게 성깔이 있어서 자 2배 3배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은이 한 번 올릴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버린다. 이 비트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버리니까 이거 한번 일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이 크게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45년 만에 이 저항을, 이 위의 벽을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항이 없고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올리겠죠. 그래서 45년 저항선을 뚫은 의미가 뭐냐, 몇 가지 제가 가져왔거든요. 역시나 이제 콘크리트의 굳은 천장이 45년의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2011년 두 번의 대세 상승에도 뚫지 못한 가격대였다. 그래서 이 선은 단순한 라인이 아니라 은 가격의 유리천장이었죠. 그다음에 강철과 같은 콘크리트로 봉인된 밀폐형 천장이었다. 이거에 가까웠다. 근데 수십 년 동안 투자자, 기관, 심지어 시장의 구조까지 이 천장에 갇혀 가격은 매번 저항에 부딪히고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은은 처음으로 이 강철 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천장이 이제는 미래의 바닥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젠 저항이, 이제 과거에 천장이 있던 저항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저항이 지지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이 더 떨어지기도 이제는 어렵다. 왜냐, 다 이제 떨어지면 나 살 거야, 이거 실버바 떨어지면 더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격대가, 이 뚫은 가격대가 이제 지지층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45년 동안 철옹성처럼 버티던 $54는 이제 오히려 가격을 떠받치는
대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다음을 의미한다. 이 아래로는 떨어지기 어렵다. 올라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 다음에 시장 구조 자체가 다시 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한마디로 과거 45년 동안 은에 갇혀있던 감옥의 천장이 이제는 바닥으로 뒤집힌 것이다. 이게 엄청난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론 역사적 돌파는 시장 심리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4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세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경제 체제가 바뀌고 패권 구조가 바뀌어도 아무도 넘지 못했던 선이었다. 이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은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은의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는 신호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닫혀있던 우주의 문이 열리는 순간과 같다. 그래서 기술적 돌파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위쪽 공간의 이 전체가 열리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위에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은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가격의 영역, 즉 60에서 100달러 그 이상은 말 그대로 이 미탐색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과거에 거래가 거의 없던 영역이기 때문에 저항도 얇습니다. 길이가 훨씬 더 매끄럽고 빠르게 열릴 수 있는 구조다. 45년 저항의 돌파는 닫혀있던 우주문이 열리며 새로운 차원의 진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기 차트 기준 이 돌파는 이 세 자릿수 가격대를 시작하는 시대의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54달러 돌파는 다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00달러는 급등이 아니라 가격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영역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자릿수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은이 오를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갈까를 논하는 국면에 이걸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은 상승이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세 자릿수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은 가격의 급등의 이 3대 배경을 보면 통화 측면에서는 이 법정 화폐 신뢰가 붕괴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부채는 사상 최대고 지금 보면 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고 미국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채를 비중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은 사상 최고를 갱신했지만 은은 뒤늦게 레버리지처럼 따라 붙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와 유동성 재개, 그래서 변동성 높은 은은 여기에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여기로 유입되고 있고 은 급등은 약달러 환경 플러스 인플레이션 파동 대비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 기술혁명으로 핵심 공속이 지금 은이 되고 있다. 은이 이 뭐 전도성이랑 이런 게 엄청나다고 해서 태양광 패널에 진짜 10년간 이게 3배 증가하는데 여기에 지금 은이 엄청나게 은 말고 구리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형 패널에서는 또 은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5G, 전자기기, 배터리 이런 데에서도 은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다. 그래서 은의 70%가 다른 금속의 채굴의 이 부산물,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채굴을 하면 엄청나게 이 은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은을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는 은이 많이 남아 도는 건 아니고 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탄력성이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은 광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채굴의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탄력성이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이 은만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산력이 없다. 그러니까 은의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은요, 이 가격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맥스, LVMH 재고가 수년 내 최저치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종이 금 은으로 장난치려고 하다가 이제는 재고가 이제 실물 금과 실물 은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수요에도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가 지금 마련됐고요. 지정학적 측면에서는요, 지정학 측면에서는 공급망 분열과 자원 무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자원의 이제 무기화가 왔죠. 그래서 중국은 갈륨, 흑연 등을 이미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은 정제 공급에도 영향이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 등은 광물 안보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하면서 투기 자본을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보면요, 은 급등은 항상 시스템 불안정기와 겹쳤다. 그래서 지금 1979년에서 80년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헌트 형제의 투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은 유럽의 부채 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 양적 완화, 그다음에 국채 신뢰 하락, 그래서 은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에너지 위기, 글로벌 무역 분열, 그다음에 달러와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이 달러가 이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부족 플러스 금융 해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이게 동시에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은 급등의 최종적 의미를 보자면요, 은가 급등은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장의 경고다. 그다음에 통화, 산업 전략, 섹터가 모두 충돌하며 나타나는 다차원적 가격 재조정이다. 그다음에 은은 디지털 경제와 에너지 전환의 필수 금속이며 동시에 법종합회 시스템 실패에 대한 보험이다. 해지 역할이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산업적 수요와 그다음에 이런 지금 투자적 수요가 지금 은의 두 가지가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몰리는 장점이 있고, 과거 은 급등은 항상 큰 정책 조정 또는 경제적 리셋 전조였다. 그래서 이번 급등 역시 그 신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혼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은 은 가격을 폭락시켰고 코맥스는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패권 변화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점점 이제 이 패권의 구도가 점점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는, 원래는 유럽, 서양을 표방했던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를 너는 동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동양으로 넘어와 버렸죠. 이제 러시아도 자기가 이제는 동양이다 하면서 중국과 뭉치면서 이 동양 이쪽으로 이제 가스관도 놨잖아요. 시베리아 힘 2라고 해서 그런 거 놓으면서 점점 이제 패권이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쪽 힘의 지금 변화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동양 쪽으로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점점 패권이, 그다음에 이런 금과 은의 이런 헤게모니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테커들에게 이번 일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당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실물 주도 글로벌 가격의 재조정을 목격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엔 다르다. 왜냐? 글로벌 재고는 훨씬 낮고 산업 수요는 훨씬 높고, 그다음에 중국은 공격적으로 이 은 그리고 동양은 더 이상 팔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이걸 매수하고 팔지 않고요. 서방의 이제는 페이퍼는 마음대로 가격을 눌러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작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이런 데가 주로 이제 다시 또 금과 금은 시장에서 큰 손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을 원래 주물르고 이렇게 했었던 런던과 이제 시카고가, 그러니까 런던과 미국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주당 50에서 60톤을 계속 빼간다면 계산은 잔혹해진다. 이런 속도라면 26년 코맥스 인도월은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장의 시점은 26년 3월이지만 도화선은 이미 타고 있다. 이제 점점 터질 것이다. 그래서 스테커들은 이제 잠들면 안 된다. 오늘은 그저 흔들림이 아니다. 이제는 그게 흔들림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환점이다, 신호이며 메시지다. 그래서 페이퍼는 더 이상 닻이 아니다. 실물이 닻이다. 이제 실물 골드바와 지금 실물 실버바, 이게 진짜 중요해진다. 여기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금 실물 골드바도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은모기도 이제 실버바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물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여기 저 제품보기 왼쪽 란 한번 보시면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골드바랑 실버바랑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쿠팡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한번 구경하셔서 사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사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은은 오늘 누가 시장을 지배하는지 보여줬다. 그거는 월스트리트도, 그다음에 LVMA도, ETF도, 알고리즘도 아니다. 금고에서 실물이 빠져나가는 쪽이 주도권이고 서방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시아가 가격을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속 시장의 리셋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했다면
방금 1장을 본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으리라, 날카롭게 보라, 계속 쌓아라, 이렇게 지금 계속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방금 가장 큰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SGE와 SFFE 여기가 지금 모두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 이는 계절적 강세도 아니고 휴일 변동성도 아니다. 아시아가 주도한 실물 기반의 가격 발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실물 프리미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야간에 주로 거래가 되는데요. 그리고 핵심이 나온다. 여기 나와 보시면은 중국은 한 주 동안 SG 금고에서 실물 은 이게 약 59톤을 빼갔다. 그래서 이것은 타이트함이 아니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축적이다. 그래서 중국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동안 서방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 코맥스 선물이 갑자기 오프라인이 되었다. 물론 기술적 장애라고 했는데 은이 수직으로 폭등하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에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 장면, 코맥스가 다시 열리자마자 은 선물 가격은 즉시 중국의 가격을 따라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가격에 따라 급등을 했고요. 망설임도 진정도 없이 단 한 번의 재가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건 글리치가 아니다. 시장이 현실을 따라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결해 보면은요. 중국 사상 최고치, 이 중국에서 59톤 인출이 아시아가 세계 최고 은 가격 형성, 이 코맥스가 붕괴하는 지금 순간, 그다음에 코맥스가 재가동하는 즉시 가격이 또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은 가격의 이런 헤게모니가 실제로 실물을 갖고 있는 아시아로 서방에서 넘어오는 거 아닌가. 서방은 이제는 종이금과 종이은으로 이 페이퍼로 이 금과 은 가격을 눌러놓거나 이제는 조작할 수가 없다. 왜냐? 실물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물을 이제는 동양에서 중국이 대부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고 인도도 같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점점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아시아로 이동이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실물 기반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단 일주일 만에 지금 59톤을 금고에서 빼내며 긴축이 아닌 진공 청소기식 축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은 가격이 급등하는 순간 코맥스가 돌연 다운되고 재가동 후 즉시 중국 가격에 따라 급등을 했다. 우연으로 이거는 보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의 페이퍼 시장, 그러니까 LVMA, 코맥스, 그다음에 ETF, 이게 더 이상 은을 억지로 누르는 이런 닻이 아니라 실물이 오히려 닻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서방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하는 니셋 1장 챕터 1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지금 뭐 코맥스에서 시스템 냉각 실패 때문에 지금 25년 11월 28일 날 서버가 10시간 이상 거래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은 가격 은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서버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연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 냉각 시스템에 뭐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시 바로 다운되면 바로 켜질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 작동을 안 하냐? 그리고 10시간 동안 왜 안 하냐? 그리고 왜 은 이쪽만 거래가 안 되게 이렇게 막아놨냐, 이게 많이 의심이 된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심증은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물증은 없는 상태라서 의심만 하고 있지만 거의 의심이 다들 이 은 투자 분들에게는 확신으로 거의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은이 지금 그리고 독자적인 이제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의 그림자에서 이제는 벗어나면서 은이 이제 점점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요, 점점 더 이제 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금은비가 있잖아요. 근데 금은비가 지금 많이 왜곡됐어요. 80대 1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균치인, 역사적 평균치인 30대 1로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는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체인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데요. 은의 지금 기본 수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멕시코의 수출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 멕시코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며 대통령 뭐 쭉 이렇게 행정부는 여기 보시면 25년 6월 새로운 광물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전략적 금속인 은을 국내에서 정제 및 처리한 후에만 수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새로운 광물 채굴 허가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공급에 6에서 12개월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은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통제가 이 정도까지 광업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멕시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은을 국내에 보유하고 인플레이션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가 자원 주권의 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도 이제는 14억 인구의 인도가 은을 화폐화했죠. 그래서 26년 4월 1일 인도 중앙은행이 은을 법정화폐로 공식 인정하기로, 그러니까 26년 4월 1일에요. 한 결정은 은 시장에서 유례 없는 거대한 수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는 공식적으로 은을 현대금융에서 처음으로 금과 동등한 지위의 화폐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인도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뭐 쭉 해서 금융사와 이런 담보로 잡게 이렇게 해주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10대 1이래요. 그러니까 금과 은의 비율이 10대 1로 담보 잡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의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중앙은행 은 매입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3년에 걸쳐 51억 루블, 그래서 5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귀금속 및 백금족 금속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은 관련 ETF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에서 주요 신흥 경제가 은을 전략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은이요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11월 7일 미국 지질조사소 USGS 여기에서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한 것은 미국 정부의 이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은이 중요해졌다. 미국도 이제는 은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책, 이 지질조사소가 정책 자산이다, 핵심 광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은 소비의 64%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 지정으로 인해 지금 은의 개발 프로젝트와 이런 게 이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패스트 41 프로그램에 따른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조금 확대, 그다음에 이니셔티브 추진, 새로운 광산 개발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이 높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의 이 산업적 수요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차 AI치 뭐 이런 지금 산업적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 2부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이 진짜 실물이 앞으로 이제 미친 듯이 부족해질 것 같다. 이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25년, 26년 예상 뭐 이렇게 나와 있죠. 27년 예상. 이제는 캐는 것보다 오히려 수요가 더 많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지면은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은요, 정말 재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상하이나 이쪽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은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은에 지금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런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점점 이제 은을 재활용하거나 은을 다시 쓰거나, 그리고 태양광 배터리 이쪽에다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제 거 링크로 가셔서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5년 만에 은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요, 진짜 역사적인 이런 메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한 번씩 이해하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